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4월 8일 북한의 김양건 당 비서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지난주 4월 11일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정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3년이 시작한 지 1사분기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북한 동향을 알아보기 전에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김정은 공개 활동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사분기에 김정은은 공개 활동을 몇 번이나 했나요? 네, 금년도 1사분기 동안에 김정은은 총 42회의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33회 방문한 것에 비해서 약 30% 증가한 것인데요. 분야별로는 군 관련 행사가 50%로 가장 많았고요. 또한 지역별로는 평양이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공개 활동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전할 수 있을까요? 예, 눈에 띄는 부분은 김정은 공개 활동 시에 군 관련 인사들의 수행 횟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행 횟수 면에서는 총정치국장인 최룡해가 32회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총참모부장인 현영철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이 가장 많이 김정은 공개 활동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5위로 내려간 점이 특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내부 정치 행사가 진행된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2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4월 8일 개최되었고요. 4월 11일에는 김정은 당 국가 최고수위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 명절인 김일성 생일과 관련된 행사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중앙보고대회가 4월 14일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등이 참석하에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김정은이가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 또 김일성 축전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최근 내부 정치적 행사에서 차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예, 4월 11일 개최된 김정은 당 국가 최고수위 추대 1주년 행사는 1주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보고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북한은 꺾어지는 해에 많은 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었다는 점에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다소 규모 면에서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대남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던 한 주였는데요. 지난주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예, 지난주 4월 8일 김양건 당 비서가 개성공업지구를 방문을 하고 당 비서 명의의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를 철수를 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북한의 근로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계속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하겠다는 위협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를 위해 통일부 장관은 4월 1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월 14일 북한은 조평동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 대답 형식으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에서 대화 제의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를 했고요.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은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반복한 수준으로서 다소 조용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에 대한 철수 권고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피 또는 소개 계획을 권고하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의 담화가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형 무기들의 한반도 전개 사항에 대해서도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어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김정일이 원수로 추대된 지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은 금주에도 내부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당분간 내부적으로 예정된 행사를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남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예, 북한의 대남 비난은 아마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군사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비난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북한의 대외적 동향은 그동안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현수 소개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